노동법이 좀 잘 지켜지나요? 수당 같은 거는 뭐 그러니까 주휴 수당이나 야간 근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나요? 그 쿠팡은 제가 이제 딱 일을 해보니까 급여가 딱 정해져 있고 네. 그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명세서가 나오나요? 명세서로 나오지는 않고 그냥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게 그냥 신고가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좀 뭔가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켓 관리에서 했던 이제 하도급 업체는 그런 부분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80일에 계약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거기에만 딱 들어오고 뭐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용계약서 자체도 이 금액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시급 적어놓은 거랑 그다음에 실제로 노동한 시간에 대한 급여에도 좀 차액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계산해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법의 어떤 사각지대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근로자라면 3.3을 떼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3.3을 떼지 않고 3.3은 사업소득세 떼는 기준인 거고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라는 걸 내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 수준이면 거의 세금이 없어요. 면세인 거고 그래서 지금 3.3을 뗀다는 거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지금 그쪽에서 간주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권리가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막 퇴직금이나 이런 게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업자는 자기가 나가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실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게 사업자인 거고 나머지는 다 근로자인 건데 그래서 이 경우는 어쨌든 3.3으로 사업자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그거는 좀 그 자체가 좀 일단 문제인 것 같고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사실 뭐 다 똑같은 근로자 같은데 왜 3.3대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되신다 하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해결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니까 혹시 그러면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금 이 체불임금하고 산재 요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좀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제가 이제 어쨌든 그 2020년 11월부터 작년 2021년 11월까지 1년 조금 넘게 일을 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어쨌든 몸에 전체적으로 어떤 피로가 좀 누적됐던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11월경에 제가 사실 몸을 살짝 다쳤어요. 어떻게 다쳤냐면 11월, 10월 말 11월, 12월까지는 김장하는 절임 배추가 있습니다. 절임 배추가 20kg 포장이 있고 10kg 포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 11월 달에 20kg 포장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정말 이만한 그 라면 박스 같은 거에 그 절임 배추 들어있는데 그거를 들어서 놓으면은 막 한 벌에 서너 개씩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무거운 그 당시에 제일 무거운 거였는데 그걸 놓고 또 급하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뭐 천천히 들어서 놓을 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막 그렇죠. 내일 가는 데서 빼놓고 막 하고 또 쌓고 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때 좀 제가 11월 중순에 그때 삐끗했어요 허리를.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삐끗해도 그냥 아무 그런 것도 일하다 몰랐는데 그날 퇴근하고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점점점 심해져 갖고 마지막에는 자고 나면은 못 일어났어요. 금방 못 일어나고 천천히 일어나고 허리 펴지지도 않고 그래서 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 가니까 허리 좀 많이 무리했고 이거 쉬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치료 한 달 입원 치료를 했어요. 입원 치료 통원 치료도 좀 했는데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금 현재 접수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회사에서는 뭐 제가 공단에 전락을 하면은 회사에서 별로 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금체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그 정말 지금 생각하면 다행히 쓴 거죠. 그것도 안 쓰고 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써서 5.5시간에 기본급 얼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 급여가 얼마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180이라는 또 그냥 월급 개념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 시급과 근로시간만 계산해도 이게 안 맞는 초과예요?
초과하는 거죠. 몇만 원을 초과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어쨌든 네, 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분과 또 네. 하나는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시간이면 2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3시 초과, 넘어서 끝난 네.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 이제 노동. 그런 어떤 초과 노동에 대한 네, 네. 오버타임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또 네. 계산을 해서 이제 있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월차, 그러니까 연차 수당을 그렇죠. 연차를. 어쨌든 제가 한 달을 만근하면은 네. 받아야 하나씩 되는데 생기는 거죠. 그걸 또 계산 안 하고 그냥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연차 맞아야죠. 수당에 대한 네, 것도 네,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도 있어요. 퇴직금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음. 이렇게 모아서 마찬가지로 네.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체불 임금으로 네, 네. 그 진정서와 접수를 네, 했어요. 네, 네. 접수를 했고요. 근데 어쨌든 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요 과정에서 노무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중간에 이제 어쨌든 제가 처음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썼던 회사랑 제가 퇴사할 때 회사가 달라요. 근데 같은 회사에 왜냐면 그 11월에 입사해서 3월까지 했고 4월부터 이제 네, 월급 네, 준 회사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급여를 10일에 받다가 25일로 바뀌었는데 그거 왜 바뀌었냐니까 아 이게 뭐 다 똑같다. 그 바뀐 게 없어요. 일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회사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노무사도 얘기하면서 보통 이렇게 그 계약직이나 보통 청소 용역 하는 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 안 주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결국 퇴직금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데 이게 못 받을 수도 그래서 그것도 참 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아 그러면 이게 똑같은 제가 이제 퇴사한 입장에서 네, 네, 네. 똑같은 경우구나. 그러면 네. 나는 똑같이 고용이 그대로 승계가 됐고 맞습니다. 변화된 게 없고 일하는 현장도 똑같고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해서 체불 임금으로 접수를 했고요. 이거는 주장하면 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유리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안 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언제나 우리 그 업체에서도 그냥 뭐 안 하는 거지 뭐 주는 대로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회사에서 내고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잘 해서 좀 나중에 또 결과도 한번 그 이렇게 주장했더니 뭐 이 정도 됐더라 뭐 이렇게 권리를 찾으시라 이런 얘기도 한번 또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